자, 현안 얘기 역시 통일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통일교 의혹. 이 윤영호 전 본부장이 어제 뭐 재판 과정에서 마지막 최후 진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민주당 인사의 이름을 깔 것이다 이런 관측이 많았는데 결국 이름 얘기는 없었습니다. 없었고 뭐 눈물에 호소를 하는 그런 모습은 볼 수가 있었는데 일단은 어제 이 이름이 안 나왔다.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민 변호사님? 글쎄요. 뭐 네. 지금 자신이 진술했던 것이 과거에 진술했던 것이 지금 나오면서 8월에 8월에 진술했던 것이 뭐 전재수 장관 관련해서 나오면서 그것이 이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수사를 하지 않은 것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이미 2018년도 이야기잖아요. 전재수 장관 이야기가 나온 게 2018년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최근에 있었다면은 더 이야기를 했겠죠. 왜냐하면 네. 자신 때문에 지금 뭐 통일교 종교 재단법인 해산까지 문제가 나오는 마당에 뭐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안 했다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실체가 없는 게 아닌가. 그리고 사실상 전재수 장관 이야기가 나왔지만 네. 이건 권성동 1억 받은 거랑은 달리 어떤 근거라든지 뭐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기록해놨던 거 아니면은 정황 증거 뭐 이런 게 추가적으로 보도된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게 알려진 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이 윤영호의 진술만 있다. 네. 이 정도면은 아. 이거는 뭐 이것도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네. 지금 왈가왈부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요. 김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또 엄정 수사를 지시한 뭐 이런 부분들이 작용했다는 언론 분석도 있기도 하고 아니면은 최후의 카드로 좀 남겨놓기 위해서 이름까지는 안 밝혔다 이런 분석도 있고. 어떻게 이름을 그러니까 변론 전략을 기준으로 보면요. 보세요? 예, 그런 자리에서 이름을 직접 관계 없는 정치인들의 이름을 밝히는 게 양형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이 재판의 본질이 뭔지 봐야 되는 것이군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윤영호라는 사람이 예. 자기 무죄를 받든지 적어도 최대한 가볍게 형을 받는 게 목표잖아요. 예, 그런 모습들이 재판부에 좋게 보일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이제 이게 이름을 깔 거냐 안 거냐 까냐 거기에 집중해서 봤죠, 우리가. 이 프레임으로 보는 건 네. 이게 이제 윤영호라는 사람이 그 자기의 개인 사건이 아니라 이거를 그 통일교 전체와 뭐 정권이나 국가와의 싸움의 한 장으로 보는 입장에서 본 거예요. 근데 윤 입장에서는 그게 자기한테 불리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애초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가 변호사라면 예, 통일교가 당신하고 뭐 종교적 단체니까 종교적 신념이니까 뭐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양형은 도움이 안 된다. 그거 해야겠냐라고 얘기를 했을 거고요. 본인이 변호인 얘기했어요.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고요. 예, 지금 눈여겨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예. 사람의 최후 의견 진술인데요. 제가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네. 저기 통일교에 대한 배신감을 표현을 했어요. 최후 진술에서. 그러니까 제가 요거 다운로드 예, 한번 읽어주시죠. 예. 가장 큰 참혹함 이거 지금 제가 한겨레 기사를 읽는 겁니다. 네. 참혹함은 예. 제가 일생을 바쳐온 신앙 공동체에서 지난 12월 압수수색 이후 소위 꼬리 자르기 개인 일탈 행위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그다음에 출교 이후 지난 8월 언론에 대대적으로 소명을 내고 제 아내에 대해 횡령으로 고소했다. 언론이 지적하듯 철저한 꼬리 자르기로 도저히 신앙 공동체라 볼 수 없는 일을 자행했다. 그러니까, 통일교에 대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배신감. 통일교에 대한 배신감을 얘기를 했어요. 네. 이런 게 있는 상황이면 본인한테 이익되는 쪽으로 반응을 하지 통일교 쪽을 위해서 자기의 양형이나 이런 불리한 걸 감수하면서 할 이유는 없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이제 물론 저는 요 기사를 보고 이 사람이 이런 태도인 건 알았는데 예. 이게 계속 취재가 제대로 됐다면 이런 것들이 정황성 계속 나와 있고 법정에서 공개가 됐을 거라서 저는 오히려 얘기 안 했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거를 통일교에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서 뭐 이렇게 까더라도 이 재판에서 이런 식으로 공개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지금 이름들이 나오곤 있잖아요. 예. 이 사람 그 윤이라는 사람의 입으로 나오지 않은 것이지. 그래서 뭐 이 사람대로 자기 변론 전략상 그런 것 같고요. 그와 별개로 지금 통일교는 간복이라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좀 얘기가 길어지는데 예. 통일교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이제 내란 정국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관련된 그 특히 뭐 그런 김건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집중해서 보는데 이 통일교라는 집단 자체가 그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을 적절히 행사해가면서 성장한 공동체입니다. 이게 확인되는 것만 해도요, 공식적으로 확인되는 것만 해도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그 유명한 프레이저 보고서.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이른바 코리안 게이트라고 미국에서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게 그 박정희가 저기 미국 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하다가 이게 스캔들로 퍼져가지고 결국은 그 미국 상원에서 이걸 조사하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이 케이스에서 주된 자금원이자 로비 책으로 움직였던 것이 통일교 조직이었어요. 그건 이제 프레이저 보고서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미국 로비 단체들 사이에서 한국의 돈을 받아서 미국의 로비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인 그런 소환이나 이런 것들이 능수능란한 자들이었어요. 네. 그렇게 성장을 했고요. 어떻게 보면 정권과 그때부터 경탁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의혹들이 있었지만 최근에 확인된 거는 이제 아시겠지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죽었잖아요. 맞아요. 그것도 이제 통일교 관련해서. 예, 통일과 관련된 것이고. 제 자신의 엄마가 빠져 있다 보니까. 네, 네. 근데 이제 그게 통일교 자기 엄마가 그렇게 빠져서 전 재산을 날리고 자기 집이 그렇게 망하게 된 이유가 결국은 그 아베 신조 자민당이라는 당이 이제 뭐 하나의 계파로 워낙 많은 계파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아베 신조가 총리까지 외출한 그 중요 계파가 네. 통일교와 밀착돼 있다는 이유 때문에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었고요. 그러니까 통일교라는 집단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여러 정치 집단과 그런 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성장해온 단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통일교 입장에서는 지금 정권이 통일교와 지금 대통령이 통일교와 엄단을 하겠다. 이번에 끊겠다고 얘기하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시 버텨왔는데 박정희도 넘었고 우리가 지금 넘었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통일교 입장에서는 네. 여전히 이것저것 만지작거릴 수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 카드를 내가 이렇게 당할 수만은 없어. 네, 그럴 수 내가 있는 이걸 넘어서 돌파할 수 있는 카드를 네. 쥐고 있어. 그래서 지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 예. 통일교를 딱지가 말씀하시는 않았지만 통일교를 아마 포함하는 것이겠죠. 그 정치 집단들 종교 집단들이 정치 집단과 이렇게 결탁해서 하는 그런 것들이 예. 사실은 뭐 이런 내란 전국에서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번 특히 우리 동아시아 쪽에서 우리나라와 연관된 여러 정치적인 그런 경험들이 있고요. 그런 것들이 여전히 끊어지지 못하는 고리들이 있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는 지난 정권 같은 그런 비정상적인 정권에 들어있을 경우에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여야를 떠나서 진영을 떠나서 네. 역사적으로 끊어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 네, 그리고 이 사건을 바라보는 국민들께서도 네. 이거 뭐 누구 나쁜 놈이니까 누구 잡자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뭐 지금 뭐 검찰 개혁도 있고 여러 개혁이나 이런 근본적인 체제 개혁이나 시스템 개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차원의 문제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틀에서 이제 볼 수밖에 네. 없는 그 사안이다. 그러니까 윤용호의 최후 진술을 통해서 나오지 않는 것은 개인의 어떤 변론 전략 일 거고, 그러니까 그것과 별개로 통일교 쪽에서 이런 뭐 의혹 당사자 이름까지 나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이게 윤용호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통일교가 그야말로 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게 아니냐. 네. 우리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권 인사를 또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니까 이게 여야 불문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 이런 지시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네요. 그럼요. 예? 이것에 대해서 또 송원석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 단 한 번이라도 한학자를 만나서 큰 절을 올린 적이 있는지 밝혀라.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는 정말 할 말이 없나 봐요. 더 이상 이제 네. 막말 수준도 어떻게 성의껏 지어내지도 않고 할 말이 없나 봐요. 한학자를 향해서 절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라. 예, 막 정치를 던지는 점점 코미디로 끌고 가죠. 코미디 네. 느낌이 나는 상황까지 왔다. 그래서 뭐 나경원 의원 이름도 언급이 되고 뭐 이제 녹취했던 그 파일도 법정에서 뭐 공개가 되는 그 상황이기도.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재수 장관, 뭐 정동영 장관 이름도 언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어쨌든 뭐 해명은 해명하고 의혹은 풀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것이고 그 긴 싸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긴 싸움 될 수 있고 저는 정말 지금 여권에서
다치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 근데 끊어내야죠 그러면. 예, 그래도. 이거는 뭐 누구 한 명, 한두 명, 몇 명 아쉬워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의 문제다.